나누면 1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달이 받는 거 그게 지대야. 그거를 수익률로 나누면 지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어렵소? 되게 쉽소? 안 되면 뭐 하면 돼? 계산기 두들기면 돼. 계산기 두들기면요. 시간 없어서 못해. 자, 이제 지대관한 학설이에요. 이제 고전학파 이론. 제일 먼저 누구 이론부터 다루냐면 우리가 리카르도 이론부터 다뤄요. 누구 이론? 자, 리카르도는요, 여러분들 이론하면은 무조건 처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비옥도와 수학 체감의 법칙, 저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그래서 비옥한 땅은 지대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저 비옥하지 않는 땅은 지대를 적게 받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계지라는 것이 존재해요. 한계지는 바로 뭐냐면요, 지대가 없는 땅이야. 한계지는 뭐가 없는 땅? 그래서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한다,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기 리카르도에 의할 때 한계지라는 건 뭐냐? 생산비와 곡물 가격이 일치하는 땅이에요. 뭐라고요? 예, 생산비와 곡물 가격이 일치하는 땅. 자, 여기 보십시오. A라는 토지가 있고요, B라는 토지가 있고요, C라는 토지가 있는데, 여긴 생산비가 100이 들고요, 여기도 생산비가 100이 들고요, 여긴 생산비가 100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번 돈이 여기는 얼마냐면 200을 벌어요. 여기는 번 돈이 얼마가 버냐면 150을 벌어요. 여긴 번 돈이 100이에요. 그러면요, 이 땅보다 낮은 땅 100이라는 걸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는 90밖에 안 나와. 100을 투자했을 때 얼마 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농사 지을래 안 지을래? 한계지보다 떨어지는 데서는 농사를 안 지어요. 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농사를 지어. 그러면 여기 아니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쓰니까 농사 지어 안 지어? 여러분들 하면 틀려. 왜냐하면 여기 비용의 100만 원 속에는 아까부터 계속 하는 얘기, 정상이윤이 포함됐다, 정상이윤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이윤을 여러분들 저기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정상이윤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비용 되니까 내가 요구하는 내 수입까지 다 비용 처리해가지고 그게 생산물 가격이 딱 떨어져. 그러니까 이 땅은 지대 줄 수가 있어, 없어? 지대가. 근데 여기는 봐봐, 얼마를 남겨? 그러니까 여긴 지주가 50만큼 지대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를 남겨? 그러니까 지주가 얼마만큼 뺏어가? 지대는 왜 발생해? 비옥도의 차라는 거예요. 여기는 왜 200을 벌고 여기는 150을 벌고 왜 100을 버냐? 똑같이 투자했는데. 왜? 더 비옥하니까. 비옥도 차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고, 제일 비옥한 땅, 여기선 지대야. 반면에 이거요, 여기 생산비와 가격이 일치하는 이 땅에서는 결국 지대가 있다 없다. 그리고 그 땅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한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구 이론이다? 자, 리카르도 이론의 첫째 얘기입니다. 비옥도 차액지대설이야. 됐어요? 예, 그래서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에 의할 적엔 여러분들 이거요, 비옥도 차와 수학체감의 법칙. 저 수학체감의 법칙 오늘은 넘길게요. 11, 12월 달엔 또 저것도 했어. 예, 그 다음 자, 외워주셔야 돼. 물건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까? 지대가 물건의 가격을 결정합니까? 예? 잘 읽어봐. 한글 못 읽으면 역시 틀려.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거예요. 됐어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예, 여러분들 이게 지대 논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가? 여러분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주장했어요. 누가? 리카르도는 고전학파 중에 고전학파로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전학파는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야.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리카르도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도 될 수 절대 없다. 물건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될 뿐이다. 자, 여기까지 한번 리카르도 이론 차액지대설에 대한 걸 봅시다. 자, 리카르도에 의한 차액지대설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운송비다 아니면 비옥도다. 그래요. 비옥도 차일 때 여기에 더 많이 생산하면 되잖아. 하지만 수학 체감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투자한다는 데는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학 체감의 법칙.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지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리카르도의 한계지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가격과 생산물의 가격과 뭐가 일치하는? 투입된 비용이 똑같아지는 땅, 이걸 뭐라고 한다? 한계지라 그래서 그 한계지에는 지대가 있을 수가 없다. 됐어요? 그 다음 리카르도에 의할 땐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카르도의 이론에 의할 적에는 지대는 무엇일 수밖에 없다? 인형 불로소득이야. 좌식 계급 앉아서 땅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대를 거저먹어. 노력도 안 하고 지대는 거저먹어. 뭘 가졌다는 이유로? 땅을 가졌다는 이유로 거저먹는다. 지대는 잉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대를 뭘로 봤다? 잉여로 봤다. 예. 똑같은 얘기예요. 뭐가 뭐를 결정해?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리카르도 이론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입지교차 지대설 튜네네 이론이에요. 이 튜네네 이론은요, 여러분들 일단 이거요. 뭔지 몰라. 근데 뭔지 모르는데 튜네네 이론을 차용했다 하면 무조건 맞아. 무조건 맞아. 근데 거꾸로 이렇게 나왔어요. 튜네는 버제스 이론을 차용하고 있다. OX. 튜넨보다 먼저 한 사람은 없어. 모든 사람은 다 튜넨의 이론을 차용하고 있어요.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튜넨은 다른 이론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저 튜넨의 이론을 갖다가 많이 착용하게 돼요. 자, 일단요, 이 튜넨은요 농업 고립국 이론이라고 하는 농업 고립국 모형을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저게 농업 입지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에 대한 내용? 예,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지대 발생 원인, 그리고 농작물 재배가 달라지는 이유, 이걸 설명을 해요. 두 가지 설명해.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 그 다음에 농작물 재배가 달라지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튜넨의 이론으로, 튜넨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운송비, 수송비의 절약액이 지대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튜넨의 이론이에요. 자, 비옥도 때문에 아니면 운송비 차 때문에? 자, 여기입니다. 여기요, 농업고립국 이론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 영주가 사는 성, 한마디로 여기가 소비지야. 무슨 지요? 소비지인데요. 자, 여기든 무슨 땅이 비옥도가 차이가 나냐? 땅의 비옥도는 차이가 없다는 거야. 비옥도는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이거야. 자, 100이라는 것을 갖다가 저기 했을 적에 비용을 들였을 때 여기서는 200의 수입이 생기고요. 여기도 100이라는 것을 했을 때 여기서 200의 수입이 생기고, 여기도 100이 들어가면 200의 수입이 생겨. 그러니까 비용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비용 투자하게 되면 수익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도 100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이 얼마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건을 갖고 올라가는데 운송비가 100이 들어. 운송비가 얼마? 그럼 운송비 100에 비용 100이니까 수익은 200이니까 여기서는 지대가 있어 없어? 이게 한계지예요. 비용과 운송비를 합한 것이 물건 가격이 되는 이 부분은 얘는 한계지야. 근데 여기는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건을 실어 가는데 70이 들어. 얼마?
운송비가 70이야. 그럼 비용에다가 운송비 하니까 얼마가 돼? 근데 물건 가격은 얼마? 그러니까 여 땅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은 지대 얼마 내야 돼? 30의 지대가 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일로 끌고 갈 적에는 운송비가 50이 들어. 그럼 지대가 얼마다? 한마디로 운송비의 절약, 그걸 뭘로 보았다? 지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갈 때는 이거 20 들어. 그럼 이 땅은 지대가 얼마?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지로부터 가까운 땅은 그죠?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 지대를 어떻게? 운송비 절약액이 그만큼 커. 그래서 지대를 크게 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누구 이론이다? 그래서 운송비의 절약액이야. 그러다 보니까 튀낸도 역시 그죠? 결국 한계지라는 문제가 생겨. 한계지엔 지대 있어 없어? 그럼 한계지는 뭐야? 운송비 절약액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여기요, 여기 운송비의 절약액이 없는 땅이 지대야. 아까요 리카르도의 이론에 의할 적인 지대는 뭐가 없었어? 예? 운송비라는 개념 없었죠? 거긴 없이 한계지는 어떤 땅이었어요? 생산 비용과 물건 가격이 일치하는 게 한계지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튀넨에 의할 땐 여러분들 저 한계지는 뭐야? 운송비 절약액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게 한계지가 된다. 이렇게 한계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고 결국 한계지엔 지대 있다, 여기도 지대 없다. 예, 됐어요? 그 다음 결국 뭐냐, 이 바깥 땅은요, 그러니까 이 바깥 땅은 이 곡물을 재배한다 못한다. 왜? 이거 재배해가지고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거 재배하게 돼. 이걸 재배 못해. 다른 제품을 재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게 바로 야채류였다면 여기는 야채류가 아니라 이제 곡물류 같은 걸 재배해야지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재배 품목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선이 바로 뭐냐면은 저기에 한계지가 되겠죠. 야채류의 한계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 곡물에 대한 것들도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곡물도. 그래서 곡물도 여기까지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그 곡물의 비용하고 그 다음에 운송비가 이게 합한 것이 가격과 같아지게 되면 여기도 다시 뭐가 돼? 그 곡물류의 한계지가 되고 해가지고 특정한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여기 생산하는 농작물, 여기서 재배하는 농작물, 여기서 재배하는 농작물, 여기서 재배하는 농작물이 점점 어떻게 돼? 달라지게 돼요. 이런 이론이 누구 이론? 튀넨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는 현대적 입지 이론의 선구가 되었어. 그래서 아무나 다 누구 이론을 따갔어? 튀넨의 이론을 따라갔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자, 다시요. 이 부분에서요 같이 봐야 될 것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 튀넨에 의할 적에도 한계지에 지대 있다, 지대 없다. 한계지엔 지대 없다야. 튀넨 리카르도하고 똑같아요. 한계지엔 지대 없어요. 그리고 튀넨도 그러니까 지대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봤을까요? 아니면은 잉여로 봤을까요? 지대를 잉여로 봤어요. 지대를 뭘로 봤다? 지대를 잉여로 취급했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마르크스 이론입니다. 자, 마르크스는요 여러분들 마르크스 이론의 특징은요 지금까지하고는 달라요. 마르크스는 한계지에도 지대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주의 경제학에 있어서 여러분들 초과수요에서 독점적 사유권 때문에 여기서 희소성이라고 하는 건 초과수요가 아니고 독점적 사유권, 요게 희소성이에요. 예, 지대가 무조건 발생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 가진 사람은 내 땅을 놀릴망정 뭘 받는다? 지대를 세상 없어도 받는다는 거예요. 한계지에도 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한계지에 존재하는 그 지대, 이것을 우리는 절대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무슨 지대설이야? 그러면 절대지대가 무슨 뜻이야? 한계지에 존재하는 지대, 그게 절대지대예요. 어디에 존재하는 지대? 한계지에 존재하는 지대, 그게 절대지대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한계지 안쪽에는 아까 본 것처럼 차액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계지에는 뭐가 존재해? 절대지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튜넨의 이론에 의해서 볼 적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한계지야. 튜넨은 한계지엔 지대가 없다야. 근데 마르크스는 한계지에도 지대 50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물건 가지고 가게 되면, 여기는 운송비가 100이었어. 근데 여기는 운송비가 70이야. 그러면 운송비의 절약분이 얼마가 돼? 30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30 외에 한계지의 지대가 얼마였어? 이만큼의 지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지대야? 한계지에 존재하는 절대지대야. 그럼 요 30은 운송비의 절약분이죠. 이건 무슨 지대야? 차액지대야. 그래서 한계지보다 안쪽에는 뭐가 존재해? 절대지대는 뭐에 존재하는 지대? 한계지에 존재하는 지대, 그게 절대지대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을 보세요. 여기 운송비가 50이야. 그럼 운송비의 절약분이 얼마야? 여긴 100인데 여기는 50이니까 50. 그 다음에 여기 한계지의 지대는 얼마였어? 그러면 50 플러스 50, 이게 뭐다? 지대인데, 여기서 말하는 밑에 50은 뭐고? 절대지대고, 요 50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요? 그런데 한계지를 넘어서게 되면 차액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지를 넘어서게 되면 절대지대밖에 없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한계지를 넘어서게 되면 차액지대만 있다라고 시험에 나와. 말돼 안 돼? 차액지대는 어디에만? 한계지보다 안쪽에만 차액지대가 존재하고 한계지 밖에는 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절대지대란 뭐라는 거요? 한계지에 존재하는 지대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지대란 차액지대를 초과한 부분, 예,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래 놓다 보니까 리카르도에 의할 적에는 무엇이 무엇을 결정해? 한계지의 지대 여기 얼마였어? 근데 이 한계지의 지대를 60으로 올려. 얼마로 올려? 60으로 올려. 그러면 곡물 재배 안 한다? 그래도 한다. 어떻게 하면 되니까? 농산물 가격을 올리면 되잖아, 10만큼. 그 얘기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해,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 어디? 지대가 한계지 지대를 올리게 되면 물건 가격이 높아진다니까. 뭐가 뭐를 결정해?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세상에서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뭐가 뭐를 결정한다? 예,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그 다음 경제지대 파레토예요. 자, 파레토의 이론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것을 경제지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얘는요,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아까요, 소득을 시장에서 분배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을 적에 만난 점에서 균형 가격하고 균형 양이 형성된다 그랬죠. 이럴 적에 뭐 한 사람씩 하게 되면은 이만큼은 이 사람 입장에서 남는 돈, 요건 이건 남는 돈 해서 요 부분 결국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거야? 남는 돈이죠. 얘가 뭐다? 그러니까 경제지대는 다른 말로 뭐야? 경제지대는 다른 말로 공급자 잉여입니다. 경제지대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요 부분을 전용 수입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전용 수입. 그럼 전용 수입은 뭐냐? 전용 수입은요, 여러분들 이거야. 생산자가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최소한으로 어떻게 해야 돼? 보장해 줘야 되는 수입이야. 이거 안 주면, 자, 요 사람은요, 여기 첫 번째 사람, 요만큼 수입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요거 만든다, 안 만든다? 이건 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요 사람도 요만큼은 줘야만 만든다. 그러니까 세상 없어도 이 사람들 생산자 입장에선 요 돈은 줘야만 어떻게? 이탈 안 하고 여기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효율적 시장론에서 볼 적에 이 전용 수입은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 무슨 수익? 초과 이윤 아니면은 정상 이윤. 예, 정상 이윤적 개념이에요. 전용 수입은.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다? 경제지대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 자, 이 사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가격은 이만큼 이 가격이고요. 물건은 이만큼 판매하니까 이게 전체가 뭐요? 생산자 수입이죠.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요만큼만 줬어도 여기에 머물렀겠죠. 그런데 거꾸로 된 요 삼각형은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남는 돈이죠. 남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잉여 아니야. 잉여가 뭐야? 지대야. 그래서 이것을 경제지대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 경제지대는 여기 특징이 뭐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서 탄력성을 수업하면서 뭔지 모르면 답은 뭐라 그랬어? 양탄자야, 비가더야? 경제지대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이 커질수록 커진다. 경제지대는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그게 답이야. 자, 얘가요, 비탄력적으로 바뀌어 봅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돼? 요 부분이 전용 수입이 되고, 요건 뭐가 돼? 예? 이게 경제지대가 돼요. 비탄력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쓰면 쓸수록 뭐가 커져? 토지의 경우는 물리적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직이죠. 그 얘기는 전용 수입이 있어 없어? 전부 뭐야? 전부 경제지대야. 그러니까 토지는 잉여 지대만 있는 거야. 그래서 토지는 그래서 있는 거야. 그래서 토지의 이 물리적 공급 곡선으로서 이것을 갖고 여러분들 다른 재화에까지 이걸 갖다가 확대해서 이론을 전개한 게 뭐다? 파레토의 경제지대다. 그 얘기예요. 다시요.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작아진다. 그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지면 전용 수입은, 지금 여러분들은 전용 수입 배우고 있는 거야? 지대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대로 기억해야 되는 거야. 경제지대는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 커진다가 답이라는 거예요. 자, 잉여에 해당한다. 요소 공급의 잉여에 해당해서 여러분들 요거야. 예, 공급 곡선의 요쪽. 요게 경제지대. 요 부분보다 전용 수입. 됐어요? 예. 그다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보니까 토지는 전부 뭐만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론을 여기다가 대입한 거야. 실제로. 됐어요? 누구 이론? 자, 파레토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처음 얘기했죠? 거짓말. 난 한번 얘기했어요. 파레토에 대해서. 언제? 20-80 법칙이라고. 예, 효율성하고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0-80 법칙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안 했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안 했어요? 개미 얘기하면서 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거기서 파레토가 있죠. 이처럼 잉여라고 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지대는 이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용 수입은요, 다른 용도로 어떻게 넘어가지 않도록 최소한 줘야 되는 거야. 다시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경제지대는 생산 요소가 갖고 있는 실제 수입 이만큼 이거예요. 그죠? 가격은 이거고 양은 이거니까 가격에다 양을 곱하게 되면 거기엔 전체 수입이 나오죠. 거기서 뭘 뺀 것이 전용 수입을 빼게 되면 뭐가 나온다? 경제지대가 나온다. 이 뜻인 거야. 어려워 쉬워? 예, 됐어요? 전용 수입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 전용 수입은 이렇게 나와요.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지대라고, 경제지대라고 이야기한다. 경제지대야 전용 수입이야. 얘는 전용 수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요거 했어요 안 했어요? 생산요소 공급이 어떨수록? 비탄력성일수록 경제지대 커져. 그 얘기는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준지대. 준지대는요, 마샬이 이야기한 것으로서요, 여러분들 절 좀 보십시오.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토지, 노동, 자본. 근데요, 토지는요, 한 번 투입하고 토지는 그 다음 날도 또 토지 사가지고 또 투입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사가지고 투입해야 돼. 한 번 투입하면 그걸로 끝이죠. 근데 노동은 첫날 와서 일했던 사람이 그 다음 날도 또 와서 일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얘는 계속적 투입이에요. 근데 자본이라고 할 때 이 자본으로다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공장에서 뭘 만든다고 할 때 자본을 그냥 자본으로서 자본을 생산 요소인 기계 같은 걸로 바꿔서 써. 그래서 이 자본을 고정 생산 요소는 기계로 한번 바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기계는 수명이, 예를 들어서 이 기계 수명이 5년이야. 얼마요? 그러면 5년 동안은 여러분들 5년이라는 단기,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기계를 갖다가 계속 오늘도 사놓고 내일도 사고 그러는 거야. 5년 동안은 한 번 투입하면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5년이란 기간 중에서 그 기간으로 볼 적엔 뭐처럼 행동해? 토지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저게 고정 생산 요소는. 만약에 30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면 30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어떻게 줬어? 다시 바꿔주고 하니까 마치 뭐처럼 행동해? 노동처럼 행동해. 그런데 그러니까 장기로 볼 때 노동처럼 행동하지만 이 기계는 단기적으로 볼 적에는 뭐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마치 토지가 공짜로 얻는 것처럼, 공짜로 토지가 수입을 얻는 것처럼 기계도 공짜 수입 얻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고정 생산 요소 요거 나오고 단기 이거 나오는 것, 요게 바로 준지대라는 거예요. 시험은요, 여러분들 준지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장기라고 나오면 틀려. 그 다음 공급이 어떻게 돼 있어? 제한되어 있는 생산 요소. 그러니까 무슨 생산 요소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정 생산 요소야. 고정 생산 요소. 여기로부터 얻는 소득, 이걸 우리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예, 준지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준지대는 그러니까 이 이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에만 적용한다. 토지 외에까지 이걸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토지 외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결국 준지대란 고정 생산 요소에 존재하는 지대로서 단계는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대가 생긴 지대다 아니면 사라지게 된다. 단기 기억하시고요. 고정 생산 요소 이거 기억하시게 되면 그때는 준지대,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다음 마찰 비용 이론입니다. 헤이그의 이제 마찰 비용 이론으로, 얘도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도 튀넨의 이론을 따라온 거예요. 마찰 비용은 여러분들
마찰 비용에 따라 된다. 그래서 마찰 비용은 무엇과 무엇의 합이다? 예,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 보십시오. 얘가 작아지면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커진다야. 그러니까 T내내 운송비의 절약분, 그게 지대라는 거하고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같아져요. 다만요, 이 마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T내는 이걸 갖다가 상수로 봤어요. 고정값으로 봤는데 헤이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찰 비용을 함수로 봤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값을 갖고 변화되는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마찰 비용이 이렇게 일정한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함수 관계에 놓여? 함수 관계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결국은 얘도 누구 이론 차용한 거야? T내내 이론을 차용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는 고정되어 있고 교통비의 절약분, 그게 똑같은 거야. 합이니까 교통비가 절약되면 그게 뭐가 된다? 지대다. 네. 이렇게 표현돼요. 다시요, 여기 보세요. 마찰 비용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이었어요. 교통비가 50이야. 그럼 지대가 얼마가 나와? 근데 교통비가 40으로 절약이 됐어요. 그럼 지대는 얼마가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마찰 비용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입찰 지대설 누구요? 아까는 헤이그였죠. 여긴 알론소예요.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 예. 자,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은요, 여러분들 뭘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입찰이라는 게 뭐예요? 경매하는 거야. 뭐 하는 거? 경매할 적엔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가져가, 작은 가격을 쓴 사람이 갖고 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요, 도심에서부터 여러분들 좋은 땅 순서로다가 번호를 쭉 먹여놔. 이럴 적에 첫 번째 땅 누가 갖고 가게 돼? 누가 임대하게 돼? 제일 높은 금액 쓴 사람. 두 번째 땅 누가 갖고 가게 돼? 그래, 얘 빼고 그 다음으로 높은 금액 쓴 사람. 세 번째 땅 누가 갖고 가게 돼? 얘네들 빼고 높은 금액 쓴 사람. 네 번째 얘네들. 이게 무슨, 이게 입찰 지대 이론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입찰 지대 이론을 우리가 이걸 알아듣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딱 그 금액을 쓸 사람을 세 사람으로 잡아봅시다. 자, 이거 여기 보시죠. 자, 상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집 주고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하게 되면 도심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 금액을 쓸까요? 그러면서 상업하는 사람은 여 뒤에 가서도 높은 금액 쓰려고 그럴까요? 뒤에 가면 효용성이 확 떨어지니까 뒤에는 안 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계 효용 곡선은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게 상업이야. 그 다음 이 사람하고 처음에 누가 더 높은 금액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찰 지대 곡선은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 다음에 농업하는 사람은 어떤 걸 쓴다? 도심에 있든 외곽에 있든 별 차이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요 선까지는 누가 제일 높은 금액을 썼어? 얘가 여기에서는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누가 제일 높은 금액을 썼어?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가 제일 높은 금액이야? 여기는 농업지역이 형성돼서 입찰지대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원점에 볼록한 저런 곡선이 형성된다라는 것이 뭐다? 입찰지대 곡선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이쪽은 기울기가 어떻소? 기울기가 크고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요, 결국 뭐냐면 단위 토지 사용량에 대한
예, A는 무슨 값이어도 상관없어요. 운송비 뭐 이걸 놔도 되고요. 대체 생산 요소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라고 나와도 되고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하지만 밑에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단위 토지 생산량입니다. 자, 저거 지금 우리 그린 내용이야.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한 거하고 같아 달라? 다르다면 얘는 여기를 몰랐어. 우리는 공업용, 나는 몰랐어. 예, 다 나네. 예, 예, 제가 나눈 거지만 어쨌든 구별할 수 있나요? 이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야기로, 입찰지대 곡선은 예, 가장 낮은 가장 높은, 시험에 가장 낮은이라고 나와. 지불할 최대용이야 최소용이야 최대용이야? 그래요, 최대, 가장. 그게 여러분들 입찰지대 곡선입니다. 자, 우회항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어떻다? 볼록해. 그 얘기는 저쪽에선 기울기 크고 이쪽에선 기울기가 작기 때문인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생산요소 대체입니다. 그래서 입찰곡선의 기울기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무조건 밑에 분모는 뭐가 나와야 된다? 토지 용량이에요. 단위 토지 사용량이라 그래서 토지 용량이 나와야 돼. 이 분자는요, 반드시 한계 수송비야 아니면 다른 값으로 얼마든지 바뀌어도 상관없어. 다른 값으로 얼마든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예,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입찰 지대설 알론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입찰 지대설 네 번째, 단일 토지에 있어서 상업용 토지 이용이 도심에 어때? 몰리게 되죠. 그때는 뭐 어떻다? 예. 단위 토지장, 상업용 토지가 생산성이 제일 어떻기 때문에? 높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운송비가 제일 어떻기 때문에? 단위 토지장 크기 때문이야. 아까 어떻게 났어요? 여기 보세요. 밑에를 단위 토지 사용량이라 했죠. 그리고 위에를 뭐라고 했어요? 운송비라고 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였죠. 그러면 도심에서는 기울기가 커 작아? 그러면 단위 토지 사용량, 그러니까 이거 다 1제곱미터야. 1제곱미터, 그게 단위 토지 사용량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떠해야 돼? 기울기가 도심에서 크려면 이게, 분자는 다 똑같아. 1제곱미터야. 그러니까 분모 이게 어떠해야 돼? 그게 한계 운송비가 크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하나로만 논다, 이건 무조건 뭐가 나와도 다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무조건 단위 토지 사용량이야. 그리고 여기는 운송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생산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체 생산 요소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도심에서는 크니까 상업용 토지는 이런 게 다 작다 크다. 얘는 어차피 이건 1로 똑같아. 1제곱미터야. 단위라는 건 1제곱미터야. 그러니까 이게 커지려면, 기울기가 크다는 건 이게 어떻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에서는 농업이잖아. 아니, 농업이 아니라 상업 아니야. 상업에서는 기울기가 어떻다? 기울기가 크다는 건 운송비가 크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체 생산성이라고 했어. 그러면 대체 생산 요소 가격이 크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라면 생산성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뭐든지. 그래서 나만 떠드나 봐. 제가 시계를 보고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예, 예, 이런 것이 여러분들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국 뭐냐, 특정 토지의 이용은 거기에서 순영가, 즉 사용할 수 있을 때, 여기는 상업용이 있을 적에 제일 유리해. 여기는 주거용이 있을 적에 제일 유리해. 여기는 아까 제가 쓴 걸로 하면 농업용이고, 교재에 쓴 걸로 하면 공업용이 제일 유리해. 그게 최대의 순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당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만요, 여러분들 여기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순영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굳이 여러분들 여기에 상관없다는 거야. 뭐가 순영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자 여기까지가 상업령이었죠. 근데 여기는 A라는 거고 여기는 B라는 상업령이 썼어. 같은 상업령이라도. 그러면 왜 여기는 A고 여기는 왜 B냐는 거야. A가 B보다 어떻게 해서 효율적 관리를 해서 더 높인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었고, A가 B보다 생산월감을 절감해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을 수도 있었고, 그 원인은 어떻다? 무엇이 원인인지는 모른다는 거야. 하여간에 어쨌든 더 높은 금액을 쓸 수 있었다는 거야. 그 다양한 원인 속에서. 그래, 원인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지대 논쟁. 무슨 논쟁이요? 자, 오늘 수업 마지막인데요. 지대 논쟁은요, 뭔가 가지고 있어요. 뭔가 어떻게 하고요?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어떻게 있어? 예, 네, 가지고 있는데 잠깐 갖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계속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ing 붙여. 뭐 붙여? 자, 지대 논쟁의 특징입니다. 지대 논쟁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대 논쟁은 저겁니다. 가지고 있는 가가 뭐요? 가격. 지가 뭐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가 고전학파예요. 그리고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보았다? 예, 그 얘기는 신고전학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대를 잉여로 보았다, 아니면 지대 당연한 걸로 보았다.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에게 돌아가야 될 당연한 몫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고전학파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학파에는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현대학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고전학파랑 신고전학파만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봤다? 그래서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대,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대. 고개 드십시오. 아까 리카르도에 의할 적에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게 고전학파야. 슈넨에 의할 적에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러던 것을 고전학파지만 신고전학파의 길을 열어서 고전학파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어? 그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에요. 그래서 절대지대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농작물 가격이 오른다는 거야.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신고전학파 이론의 토대를 처음 형성해 준 사람은 누구다? 마르크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지대에 관한 논쟁이에요. 그래서 지대에 관한 논쟁이 이것만 알면 돼. 자,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봤어?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봤어? 잉여로 보았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보았다. 예, 정당한 대가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고전학파가 생겼던 그 시절은요, 여러분들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야. 그러면 귀족들은 그 당시에 상공업자들, 즉 뭐냐면 이제 부르주아들이죠.
부르주아들 입장에서 볼 적엔 지주들, 그러니까 귀족들은 같이 협력해서 일해야 될 사람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타도의 대상으로 봤을까요? 타도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앉아서 먹고 사는 좌식계급 잉여다라고 취급했던 거야. 그런데 신고전학파가 있었을 때 요 시절은요, 바로 뭐냐면 우리 어린 시절들이야. 우리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1900년도 이후의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미 귀족 세력들은 몰락하고 이제 땅은 누가 갖고 있었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땅은요, 돈 많은 사람이 갖고 있게 돼. 그죠? 부르주아들이 땅 가졌어. 그러니까 땅 가진 게 이제 나쁘다고 해야 돼, 이제 좋다고 해야 돼. 그래서 바뀐 거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여기에 지대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 고전학파는요, 지대를 뭘로 봤다? 가지고 잉여로 봤어요. 그래서 노동가치설에 근본을 두었다. 그냥 알면 돼. 그죠? 그리고 사회 전체 입장에서 지대를 다루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으로 구별하고 이쪽에 얘네들이 갖고 가는 건 정당한데 토지가 갖고 가는 건 정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특수한 자원 취급해서 정당하지 못한 걸 취급했어. 그래서 지대를 뭘로 취급했다? 예, 남는 거 주고 남는 걸로 이걸 토지 잔여설이라고 해요. 다 주고 남는 거 주는 토지 잔여설. 지대는 잉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지대는 뭐가 결정돼? 가격에 의해서 결정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가지. 그거야. 가지. 됐어요? 예.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 속에 지대가 포함시키질 않아. 그래요. 자, 이것도요. 그만해야 돼.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어. 이걸 또 칠판에다 제가 쓰게 되면 여러분들 더 헷갈려. 예,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대는 잉여. 다른 말로 하면 뭐요? 불로소득 취급했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누가 갖고 가는? 귀족들이 갖고 가는 나쁜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봤어요. 지대를 정당한 대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로 봤다는 거야. 잉여가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지대는 생산요소 가격에 영향을 줘. 그러니까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게 돼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됐어요? 요소 비용으로 파악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누구의 이론이다? 신고전학파의 이론이에요. 고개 드십시오. 지가 이론 못했어. 지대 이론까지만 하고요. 지가 이론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또 여러분들 또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왜? 나는 2분이면 끝날 수 있거든. 근데 너무 오래 끌었어. 네, 2시 47분이니까 그죠? 네, 왜냐면 우리 한 3시 40분쯤 돼서 또 모여야 되잖아. 모일 거요? 안 모일 거요? 아우 감사합니다. 3시 40분쯤에 또 모여요. 네, 그때 꼭 오세요. 네,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고개 드십시오.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난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사람 이름 같은 거 나오면은 난 그거 젬병이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이놈 사람 이름이 그렇게 어렵소? 나도요 웬만한 거 기억 못해. 나는 안면 인식 장애에다가 있죠. 왜? 누구 이름? 나 이분 이름 몰라 아직도.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쁘게 생긴 분 그렇게 해야 돼. 몰라요 이름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는 사람 이름 난 너무 쉬워. 다 알고 있어. 기억 못하는 내가 그게 뭐냐 생각하기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리카르도, 튀넨, 그죠? 뭐 알론소, 여러분들 헤이그, 그다음 마르크스, 그다음 뭐 파레토, 마샬 이런 이름들이 여기 오늘 이렇게 입이 회자됐어요. 근데 막상 또 제가 사람 이름도 또 얘기 안 하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이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길 바라겠어요. 외워주셔야 돼. 억지로 외우면 외워질까요? 그냥 익숙해지면 될까요?
그 사람하고 친해져. 그러면 돼. 그러면 그 이름 저절로 알게 돼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들 가시기 바랍니다.